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수몽키입니다. 요즘에 구독자 여러분들 절세 계좌나 연금, 이런 노후 대비 계좌 관심 진짜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의 이동우 수석 매니저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일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진짜 절세, 또 세금 아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외 주식도 관심 많으시고 해가지고 네. 절세 계좌 어떤 것들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도 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계좌를 활용해서 어떤 절세 혜택을 가져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상품 선택만큼이나 중요한데 네. 아직까지도 놓치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계좌가 ISA라고 하는 계좌입니다. 정말 강력한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시고 네. 사실 최근에는 많은 분들께서 워낙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개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계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이제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500만 자를 돌파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중개형 ISA인데요. 네. 그 중개형 ISA의 경우에는 2021년에 처음 출시가 된 이후로 현재 439만 자를 좀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탈인 거죠? 이건 특정 뭐 자산운용사 이런 증권사의 계좌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500만 계좌 열렸다. 네, ISA 계좌는 전 금융권 통틀어서 딱 하나만 할 수 있으니까 수가 있고요. 중복 카운터가 될 일이 없네요. 안 됩니다. 예. 네네네. 근데 이제 1임형하고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체 ISA 계좌 내에서 상품 활용도를 보면은 아직까지 약 46%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예적금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 계좌를 예적금으로 활용을 해요? 네. 물론 예적금도 이자가 나오니까 그 이자 부분에서 절세를 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예적금만 하시는 것보다는 좀 투자를 같이 하시면서 그 부분에서도 절세 혜택을 좀 누리시는 게 어떤 계좌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이 계좌는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내가 하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은 드실 정도로 정말 혜택이 많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도 이게 1년 전에는 60%에 육박했던 예적금 가입 비율이 지금은 46%까지 낮아진 것이니까 사실은 투자 쪽으로의 비중이 많이 좀 옮겨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숫자가 적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렇게 숫자가 낮아지고 있는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 저변에는 단연 중개형 ISA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중개형 ISA가 2021년에 지금 도입된 후로 사실은 가입자 수를 보시면은 다른 신탁형이나 1임형 대비해서 월등하게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ISA만 놓고 봤을 때는 그 계좌 내에서의 예적금 가입 비중은 이제 9.6%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다양한 투자처에 좀 투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개형 ISA를 통해서 이제 ISA 최초 도입 시의 목적이었던 어떤 서민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점, 그리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는 중개형 ISA의 추이를 보면은 그 절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을 챙겨갈 수 있는 ETF의 투자 비율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29%의 자산이 현재 ETF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중개형 ISA 계좌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그 안에서 ETF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계속 누리고 계신다. 이런 점이 지금 ISA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중개형 ISA가 뭔가?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도대체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ISA 계좌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ISA 계좌는 뒤에 A가 이제 어카운트입니다. 그리고 계좌의 이름이고요. 내가 하나의 계좌 안에서 주식, ETF, ELS,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한 계좌 안에서 모두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ISA 계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ISA 계좌는 이제 1임형, 신탁형, 중개형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개형 ISA 계좌에 저희가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1임형 신탁형 ISA와는 다르게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직접 선택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최근에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이제 ETF 쪽. 맞아요. ETF를 내가 직접 골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개형 ISA 계좌가 가장 많은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로 저희가 뽑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무래도
저희 채널 구독하실 정도로 열정 네. 넘치시고 의지도 높으신 분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직접 투자를 선호하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개형 ISA가 적합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네. 직접 골라서 하시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탁형 ISA 계좌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신탁 보수가 그 매매 수수료 외에 별도로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 절세 혜택을 다 누리시더라도 비용 측면에서 내가 매매 수수료 외에 다른 게 또 발생한다면 그게 결국 다 차감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개형 ISA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좀 비용적으로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중개형 ISA를 실질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이 중개형 ISA 어떤 혜택, 절세 혜택들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크게 3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네. 첫 번째가 이제 비과세, 그리고 두 번째가 저율 분리과세, 세 번째가 손익통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비과세인데요. 이 비과세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을 거래하든 어떤 상품을 거래하고 만기가 돼서 수익이 났을 때는 15.4%라고 하는 일반 과세를 적용을 대부분의 경우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개형 ISA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일반형 계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하고 농어민형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전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 투자를 해서 뭐 한 300만 원을 벌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15.4%를 그대로 떼는 게 아니라 일단 200만 원까지는 다 비과세 한도, 즉 그 중에서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 일단 가장 강력한 중개형 ISA의 계좌 혜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 보통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미국 주식 하시면 보통 수익의 22% 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250만 원 기본 공제에다가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떼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혹은 해외 채권 ETF를 거래하실 때에는 저희 배당소득세 15.4%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코덱스 나스닥 ETF다. 그렇죠. 이걸 이제 투자해서 차익 실현하시게 실현하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이기 때문에 15.4%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로 인해서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잖아요. 배당 받는 것도 15.4 똑같이. 동일하게 15.4%. 근데 요 중개형 IS 계좌에서 이걸 매매를 하면은 이 한도까지는 비과세, 즉 맞습니다. 세금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국내 주식형 ETF,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국내 종목으로 구성된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ISA 계좌를 굳이 활용하지 않으셔도 일반 계좌에서도 어차피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하시기보다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이 중개형 IS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에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네요. 드리겠습니다. 필수겠네요. 네네네.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이제 1번에 설명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 매겨지는 이제 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개형 IS에서는 비과세 한도도 있고 그 뒤에 15.4%를 다 떼는 게 아니라 9.9%라고 하는 저율 분리과세로만 적용을 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얼마를 벌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딱 한도, 아까 말씀하신 비과세 한도를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벌든 많이 벌어도 9.9%. 막 누진세나 뭐 중과세 없이 없습니다. 9.9. 와, 그래도 15.4보다 훨씬 싸고. 훨씬 저율이죠. 해외 직투하면 22%인데 그것도 훨씬 싸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좀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 ISA 계좌에서의 수익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 예적금 이자든 주식 배당금이든 다 합쳐서 금융으로서 내가 뭔가 수익이 벌어들인 게 2천만 원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죠. 기본 15.4%를 이제 떼고 이미 수익을 받으셨을 텐데 연 2천만 원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면 거기서 이듬해에 이 신고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더 내시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미 우리가 세금 사실 15.4를 떼고 받은 건데 그 2천만 원 넘어가면 사실 또 내야 된다는 거니까 조금 이제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어쨌든 테두리 안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IS 계좌를 통하면은 조금 분리가 되니까 아예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런 혜택도 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손익통산입니다. 이건 뭔가요? 말 그대로 이제 손해와 이익을 통합해서 하나로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A 상품에서 내가 수익이 나고 이제 B 상품에서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은 두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서 정말 그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매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의 금액 자체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손익통산은 어떤 일정 기간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네. 딱 내가 ISA 계좌를 해지하는 그 만기 시점에 손익통산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만기 때까지는 과세 이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익을 또 고스란히 또 다른 금융상품에 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그 재원 마련도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반 계좌와는 가장 큰 차별화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직접 투자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네. 제가 엄청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네. 해외 주식이 이제 다음에 이제 세금 내라고 날라와요. 5월에 그쵸. 막 이렇게 신고하라고. 네. 근데 하필 2025년에 이제 막 폭락이 와가지고 전 막 이미 다 까먹었는데 네. 이미 작년에 제가 번 걸로 다 신고가 돼가지고 네. 전 막 내고 세금도 다 내야 내고. 되는데 내야 되는데 이미 제 계좌는 뭐 작년에 번 거 다 까먹고도 막 모자라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정말 열받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제가 겪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없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계좌 안에서 내가 만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직접 투자하면 1년 단위거든요. 어쨌든 네네. 2024년 안에 어쨌든 그렇죠. 끝내는 거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2년 내가 2024년에 손실을 봐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2025년에 뭐 벌어도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그 해지하는 소위 말하는 만기 되는 그 시점에 다 네가 그동안 얼마를 맞습니다. 벌었는지 얼마 이런지 내가 한 번에 계산해 줄게 이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세금도 아예 그냥 아닙니다. 안 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 떼지도 않는 거네요. 약간 그렇죠. 예. 내 세금도 이연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그것도 과세 사실 이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과세 이연 효과구나.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 계좌 안에서 뭐 주식형 ETF든 뭐 채권 상관없이 상품 상관없이 네. 어쨌든 그냥 다 손익통산인 네, 거예요. 다 통산합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인 손익통산이다. 네. 자, 일단은 좋은 점 위주로만 이렇게 어필을 한 것 같은데 네. 유의사항이라던가 네, 네.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기간이 존재하는 계좌거든요. 그래서 네네. 의무 가입 기간이 이제 최소 3년입니다. 최소 3년. 예. 대신에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증권사별로 50년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90년 이렇게 세팅이 되는 데도 있는데 만기 90년, 50년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증권사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명 예측이 안 되는데 그래도 90년이 돼요? 이게 사실은 왜냐면 3년만 가입 의무 기간을 네. 지키면 네. 그 뒤에 해지는 내가 네. 원하는 때 아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되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만기가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어서. 그런 의미에서의 뭐 예. 50년, 90년이다. 맞습니다. 그래도 3년 안에 쓸 돈이라면은 그렇죠. 생각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이해됐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에 내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최대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 것이 바로 ISA 계좌의 특징이고요. 대신에 이제 당해년도에 내가 미불입 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해로 이제 2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연 2천을 넣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넣었다. 네. 그럼 그 다음 해에는 3,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당장 투자할 돈이 없는데 무슨 ISA냐, 지금 직접 투자할 돈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일단 만들어 만들어 놓고 놓으시는 게 그냥 좋죠. 기간 어차피 차니까 네. 해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내년에 목돈 들어오든 뭐 그렇죠. 내년에 나 좀 돈 생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네. 일단 만들어 놓고 그냥 냅두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구나. 네. 네네. 그리고 어쨌든 내가 돈을 일단 납입을 했는데 네. 또 내가 돈을 좀 빼서 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만기 전에도 뺄 수가 있습니다. 뺄 수 있어요. 네. 내가 납입한 원금 한도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중도 인출이 일단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이 돼요? 됩니다. 수수료 뭐 수수료도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출한 금액만큼은 네. 납입 한도가 다시 복원되지는 않아요. 예. 최대 5년에 1억인데 네. 내가 그 중간에 한 1,000만 원 인출했다 그러면은 내 최대 납입 한도는 9천만 원으로 이제 픽스가 되는 거죠. 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유의사항이 그렇게 막 엄청 지금 보시면 3년이라는 그렇죠. 그 시간만 딱 기억하시면 네. 사실 그 사이에 돈도 뺄 수 뺄 있다고 수도 하시고 있고, 뭐 예. 이자가 붙는 대출 개념도 아니라고 하시니 네.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것 같진 않은데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만기에 도래할 때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다거나 이런 꿀팁 같은 게 혹시 또 있을까요? 이 계좌 운영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까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꿀팁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요. 네.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해서 그해 내가 이 ISA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 혹은 IRP 계좌가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계좌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네. 최대한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추가 세액 공제예요? 예. 기존의 IRP도 또 있던 공제 말고? 그렇죠. 오, 그래요? 지금 현재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900만 원의 연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근데 ISA 금액을 전환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추가 300만 원까지 즉 연에 1,2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최대 3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천만 원을 계좌 전환을 하게 되면 그거의 10%가 이제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전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 300만 원 말고는 어차피 추가 혜택은 없는 거죠. 예. 아,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예. 이 ISA 계좌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극단적으로 만기가 굴릴 수 있으면 계속 굴려도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 필요한 시점까지.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 굳이 연금 IRP로 이렇게 옮길까요? 그냥, 네.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이상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는 되지만 어차피 최대 납입 한도가 뭐 연간 2천에 5년에 1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내가 비과세 한도 이상의 수익을 이미 거뒀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연금으로 또 이전을 시켜놓고 네. 이게 ISA 계좌를 또 해지했다가 다시 재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극대화를 계속 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5년마다 쉽게 말하면 계속 할 수도 있고 5년마다 할 수도 있고 비과세 한도를 내가 그 이상으로 번 시점이 됐다. 벌었다. 그럼 내가 판단해서 이건 내가 보내고 해지하고 재개설 이렇게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럼 진짜 워렌 버핏처럼 절세를 제대로 누리네요.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굳이 해지를 하느냐. 그렇죠. 이미 난 벌만큼 여기서 절세 혜택 다 뽑아먹은 계좌니까 네. 만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딱 3년만 채우고 난 해지해버리고 이 돈은 딱 나 원래 오랫동안 해지하지 않을 이 IRP 계좌로 연금 계좌로 옮겨놓고 또 난 다시 해서 그렇죠. 계속 이제 진짜 꿀팁이네요. 네, 이렇게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연금은 사실은 어쨌든 장기로 봤을 때 가장 절세 혜택이 극대화되는 계좌인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좀 단기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 ISA 계좌를 같이 활용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투자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진짜로 저도 이거 느낀 건데 ISA는 그냥 뭐 사회 초년생 무조건 뭐 예적금 계좌부터 알아볼 게 아니고 이거부터 빨리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10,000원이든 어떻게 시작하셔야 3년 채우고 또 옮기고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절세 혜택도 들어봤고 ISA가 뭔지 확 이해가 됐거든요. 특징도 알았고 이제는 그럼 좀 더 들어가서 요거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이 ETF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지 포트폴리오나 이런 전략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이 가장 큰 이 ISA 계좌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따져봤을 때 저희가 가장 과세가 많은 상품이 보통 이제 해외 주식형 상품들 혹은 이제 월배당 상품들이 될 겁니다. 각각 다 이제 배당 소득세 15.4%를 다 부과를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ISA 계좌에서 절세 혜택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이 두 가지 상품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 그다음에 월배당. 크게 이 두 가지를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ETF는 거래가 안 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ETF, QQQ나 뭐 STY 이런 미국에 직접 상장되는 ETF는 절세 계좌에서는 운용할 수 없다. 거래 자체가 애초에 리스트에 뜨지도 않기 때문에 뭐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내에 상장돼 있는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매매 차익이라든지 분배금에 대해서는 일반형 기준 200만 원 기본 공제라는 한도가 있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계좌를 좀 해외 투자 목적, 가급적 거기에 월배당까지 섞어서 이제 혼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도 그래서 아예 그냥 1년에 그 예산, 그러니까 제가 번 돈에 이 절세 최대 한도 말씀해 준 것처럼 뭐 ISA 계좌 얼마, IRP 계좌 얼마 분은 그냥 아예 빼놔요. 거기에 무조건 넣는다. 조정장이나 하락장은 무조건 넣는다. 혹은 뭐 분할 매수 하시든. 저는 여기부터 채워놓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나 생활비에 일부러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요 혜택부터 저는 채워놓고 집투해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배금에 대해서도 뭐 아시겠지만 15.4%가 원천 징수가 되는데 이 ISA 계좌에서는 사후 손익통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손익통산 하는 시점까지는 일단 비과세로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전 직접 투자하면은 세금 15.4%를 떼고 나오니까 애초에 제가 받을 배당금 항상 보면 이렇게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 들어오거든요. 우리 예금 이자도 적금 낄 때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이게 이율이 이게 아닌데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이연이 되니까 오롯이 다 들어오네요. 계좌에 딱딱딱 찍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내면 되니까 진짜 기분이 좀 더 뭔가 빨리 부자가 됐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월배당 같은 상품도 이런 계좌 활용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ISA 계좌 해지 시점까지는 모든 수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이제 이연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배금 재투자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코덱스에서 중개형 ISA 가이드북까지 이제
만드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요건 진짜 어떤 들었습니다. 네, 참여를 하셨군요. 역시. 네. 고생하셨겠네요. 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중개형 IS의 정말 모든 것, A부터 Z까지 해서 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상품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담은 이 코덱스 중개형 ISA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개형 ISA 여러 가지 혜택들,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손익통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이에 기반해서 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해서 제안을 같이 좀 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가이드북 안에 네. 지금 설명해 주실 이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조금 네. 팁이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요건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희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이 가이드북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짜는 거 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월배당 추구형입니다. 네. 사실 요즘 워낙 월배당 많이 맞아. 받으시기 좋아하고 월배당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용돈을 쓰시든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월배당 추구형의 이 포트폴리오를 좀 짰고요. 저희가 이제 월배당이라고 쓰고 사실은 과세 이연이라고 있는 거죠. 네. 중개형 IS에서는 지금 과세를 받지 않고 나중에 손익 통산이 될 때까지 이제 지원시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배당을 받아서 이 배당금을 찾아서 쓰시거나 다른 투자 지원으로 활용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후에 사실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저희 코덱스 이제 월배당 타겟 프리미엄 3종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봤는데요. 그래서 ETF 이름을 보면 사실 이 ETF가 추종하는 기초 자산 그리고 추구하는 배당 수익률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프리미엄 ETF는 기초 자산 상승에 참여는 하면서도 동시에 콜옵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수취한 프리미엄으로 매월 배당을 드리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 상품의 기초 자산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를 주도하는 그런 테크 기업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제 3개 상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상품은 미국 기업 중에서 10년 이상 배당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온 100개 기업을 줄여가지고 투자하는 기초 자산으로 삼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로 이제 S&P 500 지수의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프리미엄을 월 분배로 드리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인데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차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점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렇게 월배당을 받으시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3개 상품만 가지고도 주식 내에서도 이제 테크주, 그다음에 어떤 배당주, 그다음에 채권, 그러네요. 자산 배분의 효과를 가져가시면서도 월배당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서 저희 중개형 IS에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ETF를 또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S&P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거죠, 지금? 그게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 상품인데, 다우랑 상관없이 S&P 5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름은 또 다우존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그 네. 지수사의 이름을 넣느라고 여기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미국 고배당주 100종목 거기에 옵션은 이제 S&P 500에 그 말씀이구나. 콜옵션을 약간... 매도하게 되고요. 요즘 진짜 이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배당도 아무래도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혼합을 활용해가지고 네, 배당률을 좀 높인 거니까. 네네. 이해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셨으니까 네. 또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지금 월배당형 포트폴리오 짜주셨잖아요. 네. 아까 우리 말했지만 이 ISA 계좌에서 이걸 활용하면 이런 고배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들을 세금이 이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맞습니다. 고배당이 세금이 덜 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배당 받으시는 분일수록 더 이 과세 이연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밸런스 추구형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월배당도 좋지만 기초 자산 가격의 상승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맞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월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으로 분배금 재투자를 균형감 있게 골고루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보면 미국의 대표 지수 장기 성장성에 좀 투자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일부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어떤 테마를 통한 모멘텀 투자, 그리고 그러면서도 꾸준한 월배당까지 균형감 있게 고루고루 가져가실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밸런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 50%라고 돼 있는데요. 물론 예시일 뿐이지만. 예시입니다. 예, 코덱스 미국 S&P 500 TR, 요게 이제 쉽게 말해 S&P 500에 투자하는 맞습니다. 대표 ETF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있고, 말 그대로 이 시세 차익, 그 자산 상승에 베팅을 또 하고, 맞습니다. 그 외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30%는 원하는 테마로 테크도 될 수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예시지만, 비만 치료제 이렇게 예시 들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예. 나도 그래도 배당은 또 놓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 20% 배당을 또 이렇게 ETF를 넣으시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난이도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분산 투자 ETF라고 맞아요. 하실 수가 있겠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또 실패할 확률이 적은 그쵸. 예, 지수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별히 사실 저희 코덱스에서 미국 대표 지수 4종의 ETF에 대해서 연 0.0099%로 보수를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무가입 기간이 3년도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의 일환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미국 대표지수 ETF를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대장주를 모은 미국 AI 테크 탑10 그리고 사실은 이제 포스트 빅테크라고 불리고 있죠.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만 모은 저희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이런 ETF를 같이 골고루 배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앞서 월배당 포트폴리오에도 네. 나왔던 상품인데요.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면 종목 변동성이 좀 낮은 배당주도 일부 투자를 하면서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진짜 개별 종목 투자보다 스트레스도 덜하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테마틱 면에서 보면은 성장성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든든한 종목들 그래서 계좌 활용에 있어서는 또 어떤 비과세 혜택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를 골고루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밸런스 추구형도 좀 든든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포트폴리오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네. 가장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점점 공격적으로 가는군요. 네네네. 또 중개형 ISA 계좌에서도 특별히 놓칠 수가 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로 네. 이제 테크 포트폴리오. 테크 포트폴리오. 야, 네. 말 그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 그리고 반도체 기업에 올인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사실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글로벌 기술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이 있죠. 워낙 이미 많이 투자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이런 기술주의 대표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포트폴리오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주 대표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글로벌 AI 반도체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이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미국 반도체 MV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크 기업 중에서도 AI를 가장 잘하는 그런 기업의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하고 그 기초 자산이 다 동일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커버드콜 전략 없이 주식에만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는 이거 배당 이거 그렇죠. 필요 없고 예. 그냥 오로지 이제 시세 차익 누리고 싶다. 그런 분들께 이해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테크러버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물론 이 중 한 개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ETF이기 때문에 이미 분산 투자인 건 맞는데 기본 포트폴리오는 좀 폭넓게 나스닥 100 이런 걸로 구성을 하시면서 추가로 최근 트렌드를 좀 더 발빠르게 맞춰가는 기업들에 좀 더 힘을 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 전체 이 세 개의 포트폴리오에 보여드린 비중 자체는 참고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좀 비중은 맞춰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대표 지수, 코덱스 S&P 500 상품이라든지 나스닥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거는 뭐 대표 지수니까 우리나라에 뭐 코스피 추종하듯이 그냥 제가 이제 일부 금액을 일단 무조건 할당을 해놓고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 할당해놓고 나머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최근에 좀 관심이 가는 분야의 대표 ETF들을 쫙 모아놓은 다음에 그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많이 빠졌다거나 좀 잘 올라갈 것 같다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성향에 맞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 절세 계좌에 주식을 100% 다 못 담는다 이런 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혹시? 네, 그거는 이제 연금 계좌에 적용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IRP 계좌 예를 들면 IRP 계좌 그런 데는 주식을 100% 못 담죠? 네,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70%까지만 담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TDF라든지 안전형 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ISA라고 하는 계좌 안에서는 그런 투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오롯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거에 네. 다 투자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스타일별로 3개 이렇게 딱 구성해 주셨으니까 정말 네. 구독자분 성향에 맞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앞서서 중개형 ISA 가이드북 열심히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또 다른 상품들도 좀 정리가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상품이 있는데요. 네네네. 혹시라도 이제 신흥국에도 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맞아요.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대표 지수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이제 인도가 사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상품에도 같이 나눠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매년 일정 수준의 금리 수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코덱스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플러스 액티브 ETF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1년 CD금리 이자를 매일 쌓아드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오른 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날만 연 0.5%의 금리를 1할로 추가로 쌓아드리는 그런 ETF거든요. 그런 은행 같은 경우 요즘 뭐 예적금 이자 할 때 네. 뭐 어떤 야구팀이 우승하면 우리나라 올림픽 그런 뭐 겁니다. 메달 네. 따면은 그렇죠. 이자 0.1 올려준다 약간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증시가 좋은 날은 좀 더 이자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겁니다. 신기하네. 증시가 폭락한 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네네. 그날은 이 ETF가 손실 나는 게 전혀 손실하는 건 아니고 예, 그냥 1년 CD금리는 매일 쌓이는 겁니다. 거기에 신기하네요. 추가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런 상품에 대한 설명도 그 가이드북에 좀 있긴 있어요? 아니면 이제 ETF는 공부는 아무래도 ETF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홈페이지에서 좀 아무래도 수 있고요. 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신흥국도 인도 ETF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금리 수익도 확보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설명해 주신 또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네. ETF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ISA 계좌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여쭤본 것 같아요. 네. 장점과 단점, 주의해야 될 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좀 팁도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절세 계좌 안에서 코덱스 ETF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덱스 ETF는 네. 미국 대표 지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뭐 타겟 프리미엄 상품들 그리고 인도와 같은 그런 신흥국에도 투자하는 상품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광범위한 라인업을 저희가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덱스 ETF가 이제 운용 자산이 6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자산의 코덱스 ETF는 이제 순자산 규모, 그러니까 ETF의 순자산 규모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에서 1위를 계속 차지를 하고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네, 1위예요? 1위입니다. 네. 그런 운용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좀 풍부한 어떤 유동성 제공을 통해서 원활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ETF를 원활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개형 IS에서도 역시 코덱스 ETF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고객분들이 그 ETF에 돈을 많이 그렇죠. 넣고 있다는 많이 것도 투자하고 해석이 되는 거죠. 겁니다. 네. 거래 대금이 높다는 것도 그 ETF로 많이 매매를 하신다는 거고.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개형 IS 계좌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딱 기억하실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개형 ISA는 해외 투자 그리고 월배당 투자하실 때는 꼭 ISA 계좌를 활용하시라. 그래서 사실 시장에 뭐 많은 ETF들이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고 또 용이한 관리를 위해서는 3개에서 5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렇게 운용하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 계좌 내에서 한 3개, 5개 ETF를 그렇죠. 이렇게 포트폴리오처럼 운영해봐라? 네, 이런 팁 주신 거죠? 이해됐습니다. 네.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중개형 ISA 가이드북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형 ISA를 통한 ETF 거래도 코덱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요즘 절세계좌, 특히 ISA에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궁금한 것들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북 한번 보시고 저도 유용한 점들은 저희 라이브 영상에서 또 따로 소개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